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이번에 우리 개인 투자자만을 위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전용 국채가 출시되어 가지고요. 브랜디드 영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광고주는 무려 기획재정부입니다. 올 초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광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국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주변에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실까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우리 국민들, 우리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돈도 모으고 장기적인 저축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자가 발행을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고 만기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고 채권을 사니까 투자자가 되는 거고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투자자, 즉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 공사가 발행하면 공사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르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름 그대로 국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채인 것이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국채 시장에서는 큰 존재감이 없었으나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채권 중에서 특히 이 국채 투자는 정말 안전한 투자입니다. 발행자인 국가가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모든 걸 보장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좋은 국채 투자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 했어요. 발행량의 78%를 기관이 하고요. 20%를 외국인이 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1.5% 정도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이라는 이 높은 벽 때문입니다. 쓰는 용어도 다르고 국채도 또 종류도 너무 많고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채를 이렇게 저축성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채권을 딱 사서 10년 갖고 있다가 만기되면 수익률 44%, 20년짜리 딱 사서 갖고 있다가 만기되면 수익률 108%, 이렇게 진짜 심플해지는 거죠. 개인 투자용 국채이기 때문에 개인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드디어 개인들의 세상이 왔구만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매월 10만 원, 매월 50만 원 이렇게 적립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한 방에 3천만 원, 한 방에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거치식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찍어내는 이 국채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월 발행되는 채권들 중에서 만기 10년짜리 10년물 국채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랑 만기 20년짜리 20년물 국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 게 무조건 더 좋으니까 10년과 20년 중에서 본인이 실제로 기다릴 수 있는 만기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살아보니까 10년 금방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국채가 발행될 때는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표면금리라고 부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표면금리는 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좀 더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익률을 더 얹어서 주는데요. 그걸 가산금리라고 부릅니다. 가산금리는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됩니다. 이번 달이죠. 6월에 개인 투자용 국채금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만기 10년짜리 국채는 3.54%로 찍혀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0.15%만큼 더 가산, 더 얹어가지고 개인 투자용 국채로 사면 3.69%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0년짜리 국채는요. 3.425%에 0.3%를 더 얹어서 3.725%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1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만기에 44%의 수익률이 확정이 되고요. 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108%의 수익률이 확정이 됩니다. 흔히 원금이 2배가 되는 걸 수익률 100%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물 국채는 20년 갖고 있으면 원금이 2배가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 갖고 있으면 더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장점은 이자를 따로 주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복리 수익률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원래 국채는요, 1년에 2번씩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그 이자들을 주지 않고 채권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복리 계산을 해서 만기에 한꺼번에 줍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투자를 해가지고 복리 수익률을 얻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국채는 재투자가 기본값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출금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치킨을 사 먹으니까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얻게 되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국채는 10년 만기, 20년 만기 둘 다 만기의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요, 이자 소득이 엄청 크게 잡혀가지고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요, 매입액 기준으로 총 2억 원까지는 15.4%의 이자 소득세로 만기에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세율이 높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 15.4%의 분리과세가 아주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금융소득 금액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그런 세금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금을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신경 안 쓰고 사면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얻게 되는 네 번째 장점은 원하면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짜리 상품을 사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은 중간에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걸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국채를 산 뒤에 1년이 경과된 후부터는요,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 이런 부가적인 혜택은 제외하고 그 채권 자체 수익률만 계산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적인 혜택만 없어지는 것이지 따로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찾을 수 있다는, 현금화할 수 있다는 중도 환매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10년 기다립시다. 개인 투자용 국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2024년 6월부터 오픈이 됩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지금은 판매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미래에셋 증권의 전용 계좌를 열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지점에 방문을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전용 계좌를 먼저 개설해 두셔야 하고요. 일단 올해만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픈하는 달인 이번 달 6월에는요. 10년물 국채 1,000억 원, 20년물 국채 1,000억 원 해가지고 총 2,000억 원만큼 먼저 발행을 한다고 하고요. 판매 방식은 청약의 방식입니다. 주택청약, 공모주 청약처럼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살 사람이 많을 것 같을 경우에는 청약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전용 계좌에 자금을 넣고 얼마만큼 사고 싶다 이렇게 청약을 넣는 방식입니다. 10만 원 단위로 청약 금액을 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청약 후에 배정을 받게 되는 만큼 내가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청약을 한 금액을 다 합한 것보다 발행할 채권의 금액이 더 크다면 청약을 넣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국채를 배정을 받게 될 거고요. 청약 금액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일단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는 공평하게 일괄 배정을 하고 넘치는 만큼은 청약을 더 많이 넣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비례 배정의 방식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배정을 받은 만큼만 채권이 사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상태로 다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이랑 거의 똑같죠? 10년물 국채는 44%, 20년물 국채는 108%의 수익률. 이게 높은 걸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금을 하듯이 한 방에 1억 원어치 국채 사기입니다. 그동안 예적금으로 돈을 지키면서 저축을 해서 모은 그런 목돈은요,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좀 망설여지시죠. 그럴 때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한 방에 1억 원어치 사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를 사셨다면 10년 뒤에 약 1억 4,370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20년 만기 국채를 사셨다면 20년 뒤에 약 2억 78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래의 금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초장기의 기간 동안 꾸준히 이 정도의 금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로 긴 장기간 확정을 해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의 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금을 하듯이 매달 50만 원씩 국채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떼가지고요, 적금을 하듯이 국채를 사는 것도 아주 편하고 익숙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0살 정도에 매월 50만원씩 채권을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20년 만기 국채를 매달 샀다면, 또 그걸 60세까지 계속했다면 60세가 된 시점부터는 이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연금처럼 20년 동안 나오게 됩니다. 연금처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로 투자금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국채 20년짜리가 매달 부은 돈을 20년 뒤에 2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20년짜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2천만 원 국채로 증여하기입니다. 만약 미성년의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번 그 자금으로 어떤 걸 사줘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죠. 만약 딱히 투자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현금 증여한 후에 그걸로 20년 만기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럼 20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돈은 거의 2배가 되어 있겠죠? 먼 미래의 그 시점에 불어나 있는 그 자금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새로 출시되는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증권사에서 다루던 채권이라는 투자 상품을 마치 은행에서 다루는 예적금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이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채권자가 되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